독일 훔볼트 대학 음성 아카이브의 1차 세계대전 전쟁포로 서류. 100년 동안 잠자던 서류를 들추자 뜻밖에도 동양인의 얼굴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나왔다. 원통형 음반에는 이들의 목소리도 남아있다. 그런데 음반에 예상치 못한 소리가 담겨 있었다. 동강산 사랑하고 동포승계 사랑하여 우리들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려인 카레이스키라 불리는 연해주 한인들이었다. Произво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исполня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азахстана Денис Тен.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한창이다. 카자흐스탄 대표 데니스 텐의 차례다. 카자흐스탄은 소치올림픽에서 아직 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래서 데니스 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은 시각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고려회관. 데니스 텐을 응원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각지에서 100여 명의 친척들이 모였다. 이들은 모두 고려인이다. 데니스 텐은 한국의 피가 흐른 카레이스키, 즉 고려인 5세다. Удач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Мы все за него болеем. Мы все, вон, видите, сколько нас много. Так что удачи, удачи, удачи. Очень хорошо. 데니스 텐은 세계 랭킹 7, 8위권이지만 이번 대회에선 내심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실수를 해서 중간 순위 9위로 채워졌다.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 크게 역전을 해야 한다. 고난이도의 완벽한 연기, 출발이 순조롭다. 데니스 텐은 주니어 대회 때부터 유독 큰 무대에서 강했다. 데니스는 특유의 무서운 집중력으로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응원하던 친척들의 표정도 점차 밝아진다. 무아지경의 연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이날 데니스 텐의 연기는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의 실수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았다. 가족들은 점수를 예측하며 조심스레 메달을 기대한다.
데니스도 만족한 표정이다. 중간 점수 171.04. 데니스 경기 중 최고의 점수다.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стоин получения медали, потому что к этому он большой путь пройден. То есть он занимается фигурным катанием с 5 лет, все об этом знают. Мальчик очень талантливый, очень трудолюбивый, упорный. И я хочу... Вот я не знаю, как пожалуй, сейчас я не могу говорить. Denis Ten. 데니스 텐은 9위에서 최종 3위로 뛰어올라 동메달을 차지했다.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 사상 최초의 메달이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카자흐스탄이 탄 유일한 메달이다. 50만 고려인의 디아스포라, 150년 역사의 길이 빛날 쾌거였다. For example, when I used to watch Yona Kim, I would always also be very happy. Even though I'm from Kazakhstan, I'm still Korean, so I would think that if she skates well, then in my mind, I would be happy too. So in same with, I think, with people here, like when I did well, because I have a lot of supporters here in Korea, and I think it's great. Yeah, I'm happy to have two homes. 그런데 데니스 텐을 소개하는 국제 피겨스케이팅 연맹 홈페이지에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민경호, 그는 대한제국의 장교이자 대일구국 항쟁에 나섰던 의병장이다. 데니스 텐은 바로 민경호 의병장의 5대 손이다. 1907년 일본이 대한제국군을 강제 해산하자 대대장 박승환은 자결로 항거했고 국군은 일본군과 격렬한 서울 시가전을 벌인다. 원주 진위대의 민경호도 즉각 진위대원과 대일 항쟁을 벌였다. 민경호 장군이 확보한 신식 무기와 정규군의 합류로 의병 진영은 큰 힘을 얻는다. 민경호 부대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일대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13도 창의군 1만 명이 서울로 총진군할 때는 창의 대장으로 참전했다. 그러나 1908년 2월 민경호 장군은 지악산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됐다. 부하들이 장군을 구출하려 했지만 전투 중에 민경호 장군은 순국하고 만다. 이후 안중근 의사의 도움으로 장군의 부인과 아이들은 연해주로 피신했다. 강원도에서 만주, 연해주로 다시 중앙아시아로의 길고도 먼 고난의 시작이었다. When I was there 4 years ago, in his grave, I took a stone with me, like just a little stone by the tomb, and I still have it with me. Like everywhere I go, like everywhere I go to a competition, I carry this stone with me. I'm not so superstitious, like when you believe too much. Yeah, but let's say this is the only true good luck symbol for me, which I believe in. Yeah. 까마득히 잊혀졌던 민경호 장군의 후손들. 데니스 텐의 올림픽 메달은 잊혀진 고려인 디아스포라 민족 이산의 아픈 역사를 되살렸다. 민족 이산의 쓰라린 역사는 민경호 장군 후손들만이 아니었다. 50만 고려인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동시베리아에 자리 잡은 바이칼 호수. 우리 민족의 시원으로 알려진 아른섬이 있는 곳이다. 한겨울이면 거대한 호수는 꽁꽁 얼어붙어 도로로 변한다. 1825년 제정 러시아의 개혁적인 청년 장교들이 반란을 꾀하다 실패하는데 이들을 데카브리스트라 한다. 체포된 데카브리스트 장교들이 유배 와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바이칼 인근의 이르쿠츠크시다. 이르쿠츠크를 시베리아의 파리라 부르는 것도 이들의 자유혼을 기려서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고려인의 역사를 만났다. 전형적인 러시아 가정인 아나톨리 씨의 집이다. 그런데 이 집에는 100여 년의 비밀이 있다. 대대로 전해온 몇 장의 사진과 서류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도 몇 년 전에야 알려주었고 외부인에게는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사진 속 인물은 고조 할아버지다. 가슴에 러시아 제국의 훈장을 단 고조 할아버지. 그런데 슬라브족이 아니라 전형적인 동양인이다. 사진 뒤에는 메모도 있다. 김인수, 한국 이름이다. Узнал, во-первых, о своем прапрадедушке Викторе Николаевиче Ким Ин Шу. Я, наверное, когда учился в школе в старших классах, как-то просто мама рассказала мне, что вот наш предок был из Кореи. Я очень удивился, потому что мы никто уже не похожи. 후손들은 김인수가 제정 러시아 장교였다는 것만 알 뿐이다. Вот эта печать, но мы точно не знаем, можем только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вот это вот его личная печать. 김인수란 한글 도장도 찍혀 있다. 이들로선 전혀 알 수 없는 글자다. 그런데 김인수의 후손들은 왜 김씨가 아닐까? Но признавать фамилию белого офицера, да еще большого чина, было очень опасно. Не только для меня, но и для всей семьи. И все, кто мог в это время, меняли фамилию. Так мы взяли бабушкину фамилию жены Виктора Николаевича Косыгина. Так и остались на этой фамилии. 김인수의 아내는 러시아 여자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자 제정 러시아 장교 김인수는 철저히 지워야만 했다. 가족들은 김인수 부인의 성으로 위장했다. Значит, и тоже даже мне это был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как-то думаю, ну надо же, у меня дед царской армии воевал, я-то коммунист, значит, 백여 년 전 이곳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인수란 한국인은 왜 한반도를 떠나 머나먼 시베리아까지 왔을까? 북한의 두만강시와 러시아 하산시를 연결하는 두만강 철교.
러시아의 연해주는 두만강하고 17km를 경계로 한반도와 닿아 있다. 두만강을 건너 5km만 가다 보면 얀치의 마을이 나타난다.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연해주의 대표적인 고려인 마을이다. 지금은 러시아인들만 살지만 아직도 마을 곳곳에는 고려인들의 흔적이 있다. 마을 한켠의 우물도 그중 하나다. 둥글게 돌을 쌓아 올린 전형적인 우리식 우물이다. Это все, вот это все, вот корейцы. 예, 여기 이제 그 한국인들이 고려인들이 하는 그 이제 건축 소리라고. 12 метров. Я 러시아인들은 우물을 사각형으로 파고 돌 대신 나무를 쌓는다. в этом все. Кого я сделал? Вот это корейский плуг. 고려인들의 흔적은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여기다 예 맞아요. 소 쟁기. 예. 방치된 대규모의 평야. 고려인들이 러시아 땅 연해주로 넘어와서 개간하여 벼를 심었던 논이다. 이 땅은 옛날 고려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히 황무지 땅이었었는데 고려인들 힘으로 다 개간이 되고 수로도 돼 있고 물도 되고 해서 나락 농사가 아주 잘 된 지역인데 그 이후 이제 고려인들이 초강당한다면은 완전히 뭐 보시다시피 다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150년 전인 1864년 고종 1년 국경을 넘어 러시아 땅으로 숨어든 조선인이 있었다. 함경도 사람 최운보와 양웅범이다. 고려인 역사의 시작이었다. 굶주림과 관리들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다. 조선인들에게 연해주는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했고 신분 차별도 없는 신천지였다.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이루며 조선인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이어갔다. 러시아인들은 이들을 카레이스키, 카레이치라 불렀고 스스로는 고려인이라 했다.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자마자 자신들의 학교를 세웠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마을을 장악했고 러시아 속 조선은 급속도로 번창했다. (1864년) 첫 이주를 시작으로 고려인들은 연해주 전역과 하바롭스크로 뻗어나갔다. 20세기 초에는 고려인 마을 32개, 주민수 3만 4천 명으로 늘었다. 그렇다면 이르쿠츠크의 김인수도 이때 연해주로 간 것일까?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소는 초기 한러 관계에 방대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김인수에 관한 중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해주 군무총독이 1904년 12월 7일에 연해주 지사에게 보낸 편지다. 기밀문서로 분류된 이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 하바롭스크 호텔에 묵고 있는 한국 황제의 시종무관인 김인수를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김인수는 고종 황제의 시종무관이었다. 고종의 시종무관이 왜 제정러시아의 장교가 돼서 러시아에 살았을까? 1897년 4월 주한일본공사 가토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러시아 교관이 훈련시킨 병사들로 왕궁 호위를 위한 부대를 조직했는데 이름을 시위대라고 했습니다. 이 대대는 5개 중대로 편제했고 대대장에 참령 1명, 중대장에 참의 5명, 병졸 900명을 뒀는데 사관 30명 중에는 러시아식 훈련을 받은 생도 17명, 기타 절반 넘게는 러시아 통역 또는 함경도 출신자로 충당했습니다. 고종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하자 1896년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1년 후 돌아온 고종은 일본을 막기 위해 러시아 교관의 지도 아래 군대를 러시아식으로 재편한다. 이 부대가 왕궁 호위 부대 시위대다. 러시아 장교 쿠차타가 군사고문을 맡았다. 그런데 이 시위대 명단에 김인수가 있다. 김인수는 함경도 출신이고 러시아어 통역이다. 시위대 병사들은 러시아의 접경지인 함경도 출신이 많았고 연해주의 고려인들도 대부분 함경도 출신이라 러시아어를 쉽게 접했다. 그런데 김인수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당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일본이 김인수의 신분에 관해서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김인수는 러시아 국적자라서 대한제국군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인수는 대한제국의 장교였고 러시아 국적 소유자였다. 빅토르 김은 오랫동안 러시아 외무부 통역이었고 군 복무는 한국 황제의 지시였습니다. 빅토르 김이 한국 황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토르 김이 비록 러시아 국적이지만 한국 출신이므로 한국군에 복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제국 장교 김인수는 빅토르 김이라는 러시아 이름과 러시아 국적을 가진 고종 황제의 측근이었다. 그러나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터지고 일본군이 서울에 진주하자 김인수는 두만강 넘어 러시아 땅 연해주로 피신을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자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진 애국지사들 역시 연해주로 넘어갔다. 10만여 명의 고려인이 살던 연해주는 바야흐로 대일항전의 기지가 됐다. (1871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과 산업화에 성공한 독일은 1910년대 유럽의 경제 대국이 됐고 끝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훔볼트 대학의 라우트 음성 아카이브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희귀한 자료가 남아있다. (1916년부터) 왕리 프로이센 음성위원회가 채록한 세계 각 민족 문화의 기록물들이다. 이 자료들은 동독 지역에 보관돼 있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문서뿐 아니라 원통형의 초기 원반에는 각 민족의 노래와 숫자 읽는 법, 수수께끼 등이 녹음되어 있다.
100년 가까운 이 음반을 조심스럽게 복원하자 놀라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우리들은요 청각하리야 웃어 말게요 청각하리야 아무리 무서도 우리 마음은 당할 수 없노나 한 사람의 뚜렷한 한국어, 대한독립을 염원하는 노랫말이었다. 물가버리야 머리 떠나도 우리 마음은 당할 수 없노나. Aus den Jahren 1916, 1917, 1918, also sehr alt. Und wir haben um die 60 Aufnahmen gemacht, oder damals wurden um die 60 Aufnahmen gemacht. Das sind viele Volkslieder, das sind Erzählungen, Rätsel, Witze und Zahlen auch in koreanischen Dialekten. Un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원회는 1차 세계대전에서 생포되어 독일 전 지역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전쟁 포로들을 활용했다. 이 음반 속 한국어 노래의 주인공도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 포로가 된 사람들이다. Und da in den Kriegsgefangenenlagern natürlich Menschen aus ganz vielen Nationen, Ländern, Kontinenten waren, war das damals für die Wissenschaftler im Grunde ein Glücksfall, weil sie ohne weit reisen zu müssen Aufnahmen von ganz vielen Sprachen machen konnten. 그런데 한인들이 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독일까지 갔을까? 위원회는 조사한 포로들의 정면과 측면 얼굴을 찍어두었다. 그런데 독일군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있던 한인들은 제정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었다. 한인 포로들을 조사하는 장면이다. 조사관은 독일의 언어학자 밀러 박사다. 수용소에 오랫동안 생활해온 김충세란 한인이 통역을 맡았다. 제정 러시아 군복 차림의 한인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진술을 들어보자. 나는 우스리스크 출신으로 27살이고 이름은 김그레고리, 한국식으로는 김흥준입니다. Wie setzen sich Ihre Familie zusammen? 18세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 아들 금복이랑 딸 샛별이가 있어. 부친은 돌아가셨고 모친은 현재 70세. 형제는 삼형제요. Was wollen Sie hier machen? 21세 때 러시아군에 입대. 3년 반을 복무하고 제대했으나 1차 세계대전이 터져 다시 러시아군으로 징집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포로가 되어 3년째 이곳 포로 수용소에 생활 중입니다. 이들은 바로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었다. 아라랑 아라라. 고려인 포로들은 그 당시 한인들이 부르던 다양한 노래를 남겼다. 아라랑 철철이 배 떠나간다. 연애 패는 한강배인지 발도의 한량이 다 타고 논다. 하라랑 하라랑 하라라리요 하라라. 이들이 남긴 노래와 각종 한국어는 100년 전 우리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요네 입은 꿀단지인지 발도의 한량이 다 빨아댄다. 하라랑 하라랑 아라라리야 아라랑 저
철철이 뱉어나간다. 연애 손목을 산다. 물걸생기 팔동에 한량이 따지어나 넣는다. 아라랑 아라랑 아라라리요 아라랑. 조사관들은 목소리의 특성도 분석해 기록해두었다. 가오 가오 나는 가오 너를 버리고 나는 가오. 조국 강산 사랑하고 동포들을 사랑하여 우리들의 용감. 조국의 독립과 부강을 꿈꾸던 고려인 포로들의 노래. 변치 말게 나라 잃은 민족의 비애가 짙게 묻어난다. 부강하게 하고 우리들이 피를 흘려 독립사주하여 보세. 각자의 개인 신상 명세서도 상세히 남아있다. 이름, 나이, 출신지, 구사 가능한 언어, 부모, 고향, 직업 등을 손으로 쓴 후 다시 타이핑했다. 1917년 4월 하머슈타인 포로 수용소에서 조사받은 이 포로는 성은 유가이, 즉 유니코피에 1895년생 연해주 짜레찌의 출신이다. 역시 하머슈타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짜레찌 출신인 또 한 사람, 유가이 니콜라이다. 한국어 자필 이름이 인상적이다. 종교는 러시아 정교, 직업은 상인이다. 또 한 명의 포로, 성은 안씨, 이름은 스테판, 1877년생으로 역시 짜레찌의 출신이다. 연해주 짜레찌의 출신이 많다. 그렇다면 짜레찌에는 어디일까? 연해주 포시에트만에 위치한 짜레찌.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지역이다. 12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얼어붙어 겨울에는 바다가 육상 교통로로 변한다. 사람들은 얼음바다 위에서 낚시를 즐긴다. 두만강을 건너면 고려인 최대 밀집 지역이었던 연해주 포시에트 지역이다. 짜레찌에는 이 포시에트 지역에 있던 마을로 1880년대부터 고려인들이 농사짓고 고기 잡으며 살던 곳이다. (1906년) 짜레찌의 마을의 고려인 인구는 822명이었고 연해주 전체 고려인은 3만 명이 넘었다. 독일 포로 수용소에 고려인들이 태어난 짜레찌에는 1910년대 연해주의 주요한 고려인 마을 중 하나였다. 극동에서 살던 고려인들이 왜 독일군 포로가 됐을까? 제정 러시아부터 소비에트 시대까지 모든 군사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이곳에서 독일군 포로가 된 한인들의 기록을 찾았다. (1911년) 작성된 러시아군 제3 시베리아 소총사단 명단이다.
러시아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수많은 병사들의 이름 중에서 낯익은 성씨들이 보인다. 김, 정, 강, 한국 성씨다. 그런데 그 중에 낯익은 이름이 있다. 독일 훔볼트 대학의 아카이브에서 만난 고려인 포로들이다. 스테판 안을 보자. 제3시베리아 소총사단의 안 스테판과 독일군 포로가 된 안 스테판. 표기만 러시아어와 독일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 다 짜레찌의 출신, 동일 인물이다. 시베리아 보고용사단의 그 한인들은 의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일 전쟁 막바지에 러시아군과 연합을 해서 그 항일전을 수행을 했습니다만은 전쟁에서 결국은 패했고 결국 한반도에서 더 이상 그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이들이 미래에 있을 대일 항전을 준비하던 과정에 보다 안전한 그 상황에서 대일전을 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러시아의 군에 편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고려인들은 짜레찌의 출신의 몇몇 분이 아니었다. 당시 유럽은 급격히 팽창하던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의 알력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디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자 오스트리아는 즉각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 연합하여 맞섰다.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것이다. 전쟁은 고려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연해주의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톡의 1910년대 영상이다. 고려인 지게꾼이 보인다. 나라가 망한 후 고려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소작살이를 하거나 대도시에 나와 날품을 팔았다. 점차 고려인들은 러시아 국적을 받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러시아 정부는 군입대자에게 러시아 국적을 준다. 가난한 고려인들에게 군입대는 신분 상승의 기회였다. 고려인 입대자 수는 일본 정보기관도 파악하고 있었다. (4천여 명의 고려인이 러시아군에 입대했고 150명의 고려인들이 장교와 하사관으로 복무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이 주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충성스럽게 러시아군에서 싸우게 되면은 재산상의 이득, 그리고 토지를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각종 특권을 제공하겠다는 어떤 이런 약속을 하는데요. 이런 약속에 흥미를 느낀, 그리고 거기서 계층 상승의 어떤 기회를 본 고려인들이 러시아군에 입대해서 러시아군 편에 서서 독일군과 내지는 오스트리아군과 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북부의 작은 마을 탄넨베르크. 1차 세계대전 초기 최대 격전지였다. (1914년 8월 26일) 러시아는 20만 대군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급히 모은 오합지졸이었다.
잘 훈련된 독일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러시아군은 독일군에 포위되어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다. 독일군은 러시아군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우리 속에 짐승을 가두듯 러시아군을 쓸어 담았다고 표현할 정도의 대승이었다. 배고픔과 수탈에 쫓겨나다시피 떠난 조국. 일본으로부터 그 조국을 지키려고 항쟁하던 고려인 청년들. 조국이 망하자 러시아군에 입대했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머나먼 땅 폴란드에서 독일군 포로가 된 것이다. 이르크 축구에 홀연히 나타난 고종황제 시정무관 김인수. 김인수 역시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김인수의 부인은 남편의 사진과 함께 남편이 보낸 엽서들을 잘 보관해두고 있었다. 2 февраля последние сведения о нем, о том, что он ушел. Фильм сделал, видишь, для детишек. Жеребенка кормлю сахаром. Кости и Толи на память. 조랑말에게 각설탕을 먹이고 있다. 코스타와 톨리에게 기념으로. 아빠가. 엽서 속의 김인수는 러시아 제국의 장교 복장을 하고 자신을 대령이라고 썼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이때 그가 엽서를 보낸 곳은 놀랍게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였다. А вот здесь вот он пишет Варшава, первоклассная гостиница Бристоль, где я побывал. 대한제국의 장교, 고종의 시정무관 김인수는 10년 만에 러시아 대령으로 바르샤바에 나타났다. И он пишет, 19 февраля я приехал в город Варшаву и завтра поеду к великому князю Николаю Николаевичу. Город Варшава такой красивый город, но страдает немецким зверством. 폴란드는 강대국 독일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18세기 후반부터 국토가 3등분됐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러시아의 영토였다. (1901년에) 지어진 바르샤바의 유서 깊은 르 메르디앙 브리스톨 호텔. 김인수가 보낸 엽서 속에 바로 그 호텔이다. 호텔 관계자는 김인수가 보낸 엽서 속 호텔이 1차 세계대전 당시의 모습임을 확인해 줬다. Oczywiście, jest bardzo możliwe, że generał Kim Il-sung mógł nocować w naszym hotelu. Także bardzo prawdopodobne, że generał mieszkał w naszym hotelu, a jeżeli nawet nie mieszkał, to na pewno bywał w restauracjach, ewentualnie w kawiarni, dlatego że to było miejsce naprawdę luksusowe, gdzie zbierała się cała śmietanka towarzyska Warszawy. 극동의 대한제국 장교에서 제정 러시아의 장교가 되어 동유럽 한복판까지 와야 했던 김인수. 남해전장 한복판에 선 이방인 김인수는 스산한 삶을 가족에 대한 애틋함으로 달래야만 했다. 성당을 오스트리아 야만인 놈들이 마국간으로 만들어버렸다. 모든 성화는 바닥에 떨어진 채 짓밟혀져 있다. 천장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톨라와 너를 많이 사랑하고 축복한다. 나는 지난 3일 다리를 건너 노보니콜리스크에 도착했다. 예상치 못한 곳에 100년 만에 홀연히 나타난 대한제국 장교 김인수.
100년 전에 우리 노래를 부르며 말기타양 낯선 땅 독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연해주 고려인 청년들. 민족 순환기의 디아스포라, 민족 이산의 상흔이었다. 소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직후 데니스 텐은 혼자 조용히 한국을 찾았다. 공항에서 곧바로 데니스가 향한 곳은 강원도 원주. 고조 할아버지 민궁호 장군을 찾아온 길이다. 강원 가명은 110여 년 전 할아버지 민궁호 장군이 대한제국 장교로 근무하던 곳이다. 1907년 300명의 대한제국군을 이끌고 구국항쟁의 기치를 들었던 곳. 마치 고조 할아버지의 뜨거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대한제국,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긴 시간이었다. One day my grandfather was here now. Maybe he was sitting in the same place where I am right now. So it's really inspiring, and I was always inspired by my grandfather. And I think this place made the beginning of all that happened. And to me, it's great to realize. I feel very inspired, and I'm happy to be somehow connected today to that little piece of Korean history. 어릴 때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민궁호 할아버지 이야기는 동화나 전설 속의 영웅 같은 막연한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나침반 같은 존재다. 묘지석에 새겨진 큰 뜻은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은 느낄 수 있었다. 조국으로부터 버림받고 몰래 국경을 넘어야 했던 사람들, 망국한을 씹으며 훗날을 기약했던 사람들, 그들이 피땀으로 일군 신세계, 연해주 고려인 사회. 거대한 역사의 변혁이 고려인들에게 밀려오고 있어.